이번 이야기는 현실 공포의 끝판왕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소름에 떨게 만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꼬마님은 언제나 이렇게 목소리가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아유,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예. 이야기 현실 공포겠죠? 뭐 귀신에 관련된 공포는 아니겠죠? 열심히 백방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주변에 아직까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제가 현실 공포입니다. 근데 그 동네 꼬마님은 현실 공포로 좀 너무 이제 자리가 잡혀 있어가지고 예. 가끔씩 귀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현실 공포가 좀 더 세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 공포의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복수입니다. 저번에 그 복수썰 예. 그거 엄청 났었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예. 결이 반대인 복수입니다. 결이 또 반대예요. 네. 왜 이렇게 또 그 복수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만. 저번에는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복수가 너무 네네. 과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게 보시는 분들마다 느끼는 건 틀리시긴 하더라고요. 저번 복수는. 네, 그러시겠죠. 당할 만했는데 왜 복수 썰인데 왜 저 사람을 예. 욕을 같이 하느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똥 같은 짓을 했다고 해서 또 똑같이 똥 같은 짓을 하면 같은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예. 사람이 돼보지 않고서는 뭐 이해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예. 자, 오늘의 복수 썰은 어떨지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이제 22년도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4년에서 5년 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돌비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했던 그 기도원 얘기에서 제가 예전에 뭐 운동을 좀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있었던 제 선배로부터 들은 얘기고 이 얘기의 당사자도 사실은 저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직접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번 말도 섞었고 자리도 함께 했었던 사람이어서 그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그 당시의 얘기인데 일단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고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을 했던 사람이고 오.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에 결국 부딪혀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고 운동을 그만두고 고등학교는 공고로 진학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상당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제 자동차 정비를 자기는 하고 싶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공고로 진학을 해가지고 공고를 마치고 20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다른 자기랑 같이 운동을 했던 중학교 그 동창들은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대학교도 진학을 하고 네. 그래도 이 운동이라는 게 끈끈하게 뭉쳐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먹었어도 같이 한 번씩 거의 약간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 먹고 당구도 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랜만에 또 모여가지고 당구 한 게임 치고 술을 먹었다고 해요. 술을 먹고 있는데 1차, 2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새벽 2, 3시 정도가 됐는데 그 시간쯤 되면 이제 많이들 좀 술이 얼큰하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친구 중에 한 명이 나 전화통화도 할 겸 술도 좀 깰 겸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러고 술 마시고 놀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나갔던 친구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술자리에. 그래서 인사를 시키는데 A야 너는 얘를 모르겠지만 얘 운동한 우리 후배라고 우리 후배고 2년 밑에 후배인데 너 운동 그만두고 얼마 안 있다 들어온 후배라고 하면서 이제 똘비라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고통받는 똘비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똘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나이는 2살 어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집 자제분이시다. 예. 아들이다. 근데 이제 이 소개를 할 때 이 돈이 많은 정도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이 건너서도 알 수 없을 정도의 부유한 집의
아드님이세요. 네. 원래 이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돈이 많았던 그런 집.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막상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서도 색안경이 껴져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거만하겠구나. 되게 자기중심적일 거고 처음에 색안경을 끼고 좀 퉁명스럽게 인사를 하고 어찌됐건 합석을 시키니까 자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가 괜찮더래요. 운동을 하는 후배치고는 좀 자유분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의도 좀 지킬 거는 지키고 또 그렇게 막 거들먹거린다든가 과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괜찮은 애구나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선배님 저 연락처 좀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처도 선뜻 서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술자리를 마무리 짓고 가려고 하는데 계산을 하려고 다 같이 카운터로 가니까 이미 그 똘비가 계산을 싹 해놓은 상태더래요. 그래서 졸지 우리가 후배한테 얻어먹었다고 정말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가는데 이 A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는 가는 길이 같아가지고 둘이 떠벅떠벅 걸어서 갔대요. 네. 떠벅떠벅 걸어서 가는데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는데 똘비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 번화가니까. 그래서 야 똘비야 하고 불렀더니 똘비가 형 하면서 왔는데 야 사실 쟤가 오면 술값은 쟤가 내. 쟤네 집은 술값 정도는 내도 괜찮어. 이렇게 하면서 부른 거예요. 이제 속된 얘기로 네. 술값 좀 내라 이거죠. 워낙에 부유한 친구니까 그래서 야 그래도 선배가 돼가지고 야 창피하다 야 그랬더니 야 괜찮어. 빨대 꽂을만 하니까 꽂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무튼 공짜로 재밌게 술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똘비한테 전화가 이렇게 걸려오더래요. 선배님 일어나셨냐고. 그래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제가 지금 다 전화 돌리고 있는데 해장국 한 그릇 하셔야죠. 그러더래요. 어저께 그 멤버를 똘비가 다시 소집을 시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해장국에 진짜로 좋은 사우나에 똘비가 싹 쏘더래요. 그래서 이래서 애들이 얻어먹는 거에 별로 거리낌이 없었구나. 똘비의 평상시 씀씀이가.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그래도 꽤나 친해져서 당구 치고 술 마시고 하는 그 주기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똘비도 같이 합세를 하게 됐고 주기적으로 이 만남이 한 6년 정도가 유지가 됐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 6년 사이에 A는 장가도 가고 뭐 아기도 낳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는 이제 그때가 딸이 한 3살 정도 됐었고 근데 똘비가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얘기하기로는 좀 착각에 빠져서 산대요. 똘비가. 네. 후광이 굉장히 강렬한 상태에서 본인은 애초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그러면 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능력이라고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는 이 후광이 없더라도 내 스스로가 다 읽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건데 문제는 이 똘비의 집이 어마어마한 가부장적인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아버지가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되고 죽어야 되는 진짜 그 정도의 네.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신용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예.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서는 안 되고 죽어야 된대요. 예, 그 정도래요. 예. 근데 똘비가 결국은 참다가 사춘기가 좀 늦게 왔죠. 똘비가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가출을 감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아서 벌어먹고 살란다. 뭐 나중에 재산이야 물려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출을 감행을 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막상 사회로 나와 봤더니 아버지가 가출을 한과 동시에 카드워 보고 싹 정지를 시켰대요. 전부 다 정지를 시켰고 본인이 주머니에 갖고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방 하나 잡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해보는데 본인이 상상했던 거랑 실제 사회생활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실 후광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현실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이제 똘비가 원래 자기가 사업도 하나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는데 나와보니 여의치 않죠. 후광이 사라진 마당에 본인 스스로가 그 A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똘비한테. 그래서 똘비야 받았더니 형님 저기 정말 죄송한데 똘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대요. 7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똘비야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아니 형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나와서 사는데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보름 정도 있다가 내가 바로 입금해줄 테니까 70만 원만 좀 넣어줘 그러더래요. 뭐 딴 사람도 아니고 똘비잖아요. 그래서 똘비 알았다 계좌번호 문자로 바로 남겨라 내가 바로 이체할게 하고 문자 와가지고 바로 이체를 했대요. 네.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났는데 똘비한테 연락이 없더래요. 그리고 일주일을 더 있었는데 똘비한테 연락이 없더래요. 근데 이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런가 몰라도 이제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7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똘비한테. 근데 똘비가 받더래요. 형 하고 그래서 똘비야 미안한데 너도 뭐 상황 있겠지만 나도 좀 돈 낼 거 내고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미안한데 혹시 70만 원 좀 언제쯤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은 거예요 똘비한테. 그랬더니 똘비가 그 70만 원 형 그래 그래도 잊고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야 기억하고 있어. 근데 좀 70 가지고 참 내가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입금해줄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이 말하는 게 좀 글잖아요. 주기로 한 날짜에 안 줘놓고서 한참 지난 후에 전화했더니 되게 퉁명스럽게 그 7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똘비한테 좀 얘기를 했대요. 야 똘비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오래 만났지만 네가 사정이 있어서 돈을 못 줄 것 같으면 주기로 한 날짜 하루 이틀 전에는 형 미안해 내가 뭐 내일 모레 주기로 했는데 못 줄 것 같아 시간을 조금 이 정도까지는 형이 기다려 줘야 될 것 같아 말하는 게 예의야 하고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똘비한테. 네네. 그랬더니 똘비가 되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더래요. 알았으니까 나 바쁘니까 끊고 내가 그때 입금해줄게 하고 또 끊어버리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뭐 똘비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또 똘비가 전화 한 통 없더래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줬는데 얘한테는 70만 원이 너무 우스운 푼돈인가. 그리고 막말로 지금 얘는 70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자식이 이렇게 모르고 살아 하면서 이제 되게 씁쓸하게 좀 짜증나는 마음을 가득 안고 당구를 모여서 치기로 했나 봐요 사람들하고. 좀 일찍 나가가지고 연습구 치고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하나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왔냐 하는데 똘비가 걸어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제 그 모임이 뭐 크게 돈을 걸고 노는 건 아니고 그 당구 중에 죽방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죽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은 인당 10만 원씩을 들고 죽방을 치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건 그래도 당구 치려고 당구비로 10만 원은 지금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래요. 아니 내 돈 갚을 돈은 없고 죽방 치고 놀 돈은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똘비가 오는데 옆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일부러 손 들면서 70만 원 왔냐?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표정이 완전히 구겨지더래요. 그래서 형 방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70만 원 왔냐고. 야 나 줄 돈은 없고 당구 치고 놀 돈은 있고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얘기를 했대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똘비가 와 나를 이렇게 매기네 이 형이. 형 내가 누군지 알지? 근데 나를 지금 형은 이렇게 매기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매기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말 지어냈어? 뭐 맞잖아. 야 너 이건 아니야 얘기했더니 똘비가 알았어 내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정산해줄게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 그냥 나가더래요. 가든가 말든가 본인도 감정이 상했으니까. 야 당구 쳐 저 인간 쓰레기야 하면서 이제 당구를 친 거예요. 뒷땅까지 까면서. 당구를 치고 이틀 정도 딱 지났는데 똘비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안 받았대요. 내가 그깟 70만 원 안 받는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문자가 딱 오더래요. 4글자 계좌번호 딱 4글자 문자가 오더래요. 답장 안 보냈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같이 그 모임하는 친구 통해서 현금 100만 원을 전달을 해왔대요. 예. 그래서 100만 원을 받으니까 어찌됐건 전달 온 거니까 그냥 받았대요. 받는데 그래도 30만 원 추가로 이자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자는 붙여서 주네. 마지막 예의는 있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똘비는 그 모임에 나온다든가 뭐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일절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창피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반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모여가지고 또 당구 치고 술 마시려고 그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똘비가 반년 만에 나타났대요. 예. 딱 반년 만에 오는데 보기가 되게 껄끄럽잖아요. 똘비가 먼저 인사를 하더래요. 형 잘 지냈어?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연락도 없고 뭐 잘 살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내 걱정을 해. 형이 형 걱정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똘비가 인사를 맞받아주고 하는데, 그래도 뭐 당구 치고 놀고 하는데 똘비가 먼저 말도 걸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미안한 것도 있고 너무 심했나 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후회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 정도 집안 자제분이면 내가 이 연줄을 잘 끌고 가야 나도 뭔가 이득이 있을 건데 아이고. 내가 내 복을 발로 찼나, 이 생각도 솔직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똘비가 나와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같이 본인도 비유 맞춰주고 깔깔깔 호호 웃고 당구 치고 술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날 모인 멤버가 본인하고 똘비하고 다른 친구 2명에서 4명이 멤버로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오늘 오랜만에 뵀으니까 술 한잔들 하러 가시게요? 얘기를 하더래요. 뭐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니까 똘비가 술 먹으러 가자고 하면 지가 싹 쏘고 가자 해서 나갔는데, 술 먹으러 가니까 오늘은 제 차 타고 이동하시죠? 딱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은 똘비가 그 전까지 타고 다닌 차는 소나타였어요. 지금으로 네. 따져보면. 근데 6개월 만에 나타난 똘비가 타고 온 차는 SUV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람보르기니 SUV 차량 있죠. 그 급의 차 정도를 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예. 야, 얘가 드디어 본 모습을 보여줘버리는구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얘가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차를 딱 타가지고 야, 차 죽인다 얘기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뭐 이런 고철덩어리는 뭐 쎄디 쎄어. 집에 가면 뭐 7대 8대씩 넘게 있으니까 뭐 신경도 안 써 하면서 딱 수액을 보여주더래요. 이 머니 수액을 탁.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이런 놈을 내가 척을 질라고 했다니 하면서 따라갖고 이제 단란한 술집을 간 거예요. 똘비 따라서. 근데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진짜로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란한 술집을 처음 가봤대요. 처음 가봤는데 인테리어며 막 뭐며 그냥 너무 휘황찬란하고 멋있더래요. 본인 신발이 그 바닥을 밟는 것도 미안할 정도더래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뭐 어차피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니까 똘비가 알아서 주문 싹 넣고, 이제 도우미 분들도 인원수 맞춰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연예인보다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주시고, 근데 그 안에서 너저분하게 노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정갈하게 논대요. 정갈하게. 네. 이렇게 같이 술 먹고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되게 정갈하게 노는데, 이제 양주를 몇 병 먹었나 기억도 안 난대요. 양주를 몇 병 먹었나 기억도 안 나고 정말 재밌게 잘 놀고 이제 술자리를 이제 마무리할 때쯤이 돼가지고 똘비가 그 지배인을 호출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배인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배인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계산서 갖고 와. 그러니까 계산서 딱 갖고 오니까 어디 보자. 그래도 오늘은 되게 저렴하게 먹었네. 이 인원이 한 2천만 원이면 되게 싸게 먹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술값이 2천이 나온 건데 그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술집이. 이제 똘비가 그러면은 우리가 4명이니까 내 건 내가 내고 1번 형은 나 항상 챙겨주는 우리 좋은 형 건 내가 내고, 우리 2번 형은 형이니까 내가 내고, 우리 A 형은 서로 주고 받을 게 없네 그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형 건 형이 내야겠어. 500만 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A가 어이가 뻥 찌죠. 그냥 당구 한 게임 치고 맥주 한 잔 마시러 나간 보통 사람이 갑자기 술값 500을 내라면 돈이 어딨어요. 예. 그래갖고 야 똘비야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뭐야 그러면은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재밌게 놀았어. 돈 없다고 그러면 애초에 놀지를 말았어야지. 에이 참. 형, 저 사회생활 못했어? 하면서 이제 거꾸로 쿠사리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쟤가 나를 이렇게 또 매기는구나. 그러면서 자존심이 되게 상하게 얘기를 했대요. 똘비가. 그 지배인부터 도우미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술도 먹었겠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봤더니
카센터 월세 낼 돈하고 자재대금 낼 돈하고 생활비 줄 돈 합치니까 뭐 500 정도는 되겠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내일 이체 해줄게. 500이야 뭐 나도 있어 500 정도는 얘기를 딱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그건 내일이고 지금 줘야지. 아유 술 먹고 내일 주겠다고 얘기하면 보내주는 술집이 어딨어 형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지금 당장은 500을 빼서 줄 건 없고 내일 사무실 나가서 돈 돌릴 건 돌리고 해야 줄 수 있는 액수니까 예. 나 지금은 없고 내일 준다고 그랬더니 결국은 없는 거잖아. 아이고 그러면서 똘비가 본인 지갑을 이렇게 빼더니 열더래요. 그러더니 지갑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도 가득히 꽂혀 있고 100만 원짜리 수표도 이렇게 쭉 꽂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도우미 분들 있죠. 팁을 주더래요. 100만 원짜리 딱딱 빼갖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지배인도 100만 원. 웨이터도 돈 주고 앉은 자리에서 5, 600 쓴 거예요 일단은. 아니 돈 500 정도는 지갑에 다 넣어갖고 다니는 거지 없다고 하는 그 뭐야 그럼 애초에 놀지. 에이 재미없다. 제 술맛 떨어져 그러면서 내가 빌려줄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똘비가 카드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걸로 결제하라고. 그러니까 딱 지배인이 알아서 가서 결제 해서 오고 이제 A는 다음날 일어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한 방 먹었으니까. 그래서 같이 술자리에 갔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넣은 거예요. 야 어제 똘비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똑같이 대답을 하더래요. 야 너 이럴 줄 몰랐냐고. 네가 똘비한테 예전에 당구장에서 그렇게 행동할 때 난 너 죽을 줄 알았다고. 그래도 똘비가 많이 참은 거라고 넌 왜 그걸 모르냐고 하면서 오히려 역정들을 내더래요. 어이구야, 예. 왜 똘비를 건드렸냐고. 줄 서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전화 끊고 나니까 결국은 파묻히는 건 나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존심이 있으니까 약속은 했잖아요. 500을 주기로. 그래서 일단은 출근해가지고 돈 돌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똘비한테 전화를 했대요. 똘비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네. 그래서 문자를 보냈대요. 똘비가 계좌번호 찍어라 500 보내줄게. 그랬더니 똘비가 또 답장이 없더래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또 시간이 흘렀대요. 그리고 흐르고 한 이틀 정도 이제 지났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와이프하고 3살짜리 애기의 배용을 받으면서 이제 딱 현관 나와가지고 아파트 1층 내려가서 가는데 정장 입으신 분 한 분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뭔가 모르니까 가는데 잠깐 세우더래요. 저 죄송한데 A씨 맞으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저기 똘비 이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갖고 똘비가요? 그랬더니 저기 며칠 전 일도 있고 해서 정산할 것도 있고 해서 아침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이 카센터 혼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좀 늦게 문 연다고 해도 지장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똘비란 친구를 옆에서 그래도 몇 년간 지켜보면서 알게 된 성격이 있는데 그 일반 친구라든가 뭐가 얽혀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본인이 월급을 주고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악랄하게 대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따라가면 이 사람들이 조금 곤란해지겠구나. 그것도 아니까. 그리고 내심 똘비하고 관계도 좀 다시 정립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따라갔대요. 네.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일반 시내에 있는 4층짜리 빌딩 지하로 내려가더래요. 내려갔더니 4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똘비 빌딩이나 되는 것 같아요. 똘비 소유의.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딱 올라갔더니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사무실이더래요 그냥. 근데 파티션도 하나도 없고 책상도 하나도 없는 뻥 뚫린 그 4층 크기만한 그냥 사무실인 거예요. 공간. 예. 그리고 거기에 누가 봐도 회장님 의자 하나 있고 그 접이식 철제 의자 한 2-3개 있고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온 정장 입은 사람 하나가 이제 있을 거고 애초에 거기서 기다리던 사람이 한 3명 정도 더 있고 그러니까는 정장 입으신 분이 한 4분 있고 본인이 있고 똘비는 그 자리에 없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아직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잠깐 기다리시면 올 거라고 이쪽에서 좀 앉아서 기다리셔라. 그래서 앉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누가 봐도 본인이 그 회장님 의자에 앉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철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정장 입으신 분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씀 나누실 때 좀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또 저희 일이니까 핸드폰은 저희한테 잠깐 맡기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왜 그쪽한테 줘야 되냐고. 그럴 것 같으면 나 그냥 간다고. 나 똘비한테 500 줄 거 있어가지고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나 그냥 간다고 딱 일어나는데 이제 정장 입으신 분들이 막 몸으로 밀치고 이런 건 아니고 딱 손짓으로 제지를 하더래요. 손짓으로 딱 제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 말대로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딱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예. 핸드폰을 잠시 준 거예요. 핸드폰을 주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정도 흐르고 그제서야 똘비가 나타난 거예요. 형 오래 기다렸어 하면서 오더래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뭔 경우냐, 만나자고 했으면 좀 빨리 오든가, 나가서 나도 일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 형 내가 이렇게 투덜거려 그러면서 자기 딱 회장님 이제 앉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A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하고 정산 볼 게 있 때문에 500만 원 내가 안 그래도 입금하려 며칠 전부터 연락을 했다고 그랬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나도 그 문자는 받았는데 형,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산 볼 돈이 500이 아닌 것 같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뭔 개소리야 얘기를 하니까, 자, 술값 500이 있지, 그리고 내가 그 형 친구 통해서 보내준 돈 100만 원 있지, 그 100만 원도 난 다시 받아야지. 그때 왜? 그랬더니 나 그렇게 뭉개트려 놓고 그 돈이 꽁돈인 줄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래도 내가 형하고 나하고 서로 안면 트고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내 이 마음의 상처를 형 사정도 알고 400만 잡자. 그래서 합의 1000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계산이 지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당나라 계산법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가가지고 500 보내주려니까 500 받고 끝내든가 아니면 나 그냥 나간다고 그랬더니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준비를 했어. 그 똘비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뒤에 정장 입은 사람한테 야, 핸드폰 좀 갖고 와봐. 핸드폰 딱 갖고 오니까 A한테 탁 던져주더래요. 네 마누라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좀 토 좀 달지 마, 전화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 남자가 여보세요 하고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자기 와이프 이름 대면서 핸드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똘비 이사님 직원입니다 하고 딱 받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거기까지 확인하더니 핸드폰 탁 끊게 하고 이제 뒤에 애한테 다시 전달해주고, 네 상황 알겠지? 여기서 나가면 처자식 얼굴은 못 봐, 형. 얘기를 하더래요. 오. 그러니까는 이제 A는 이 순간이 현실이구나. 내가 이거. 이제 이게 자각이 된 거예요. 오. 자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똘비야,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하든지, 그래 그때 이런 내가 좀 사과를 할게. 근데 이건 아니잖아. 야, 1000만 원 내가 나가서 내가 3시 안으로 너한테 입금할게. 1000만 원 바로 입금할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에이 참, 형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 형한테 돈 달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시 지갑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잔 싹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라이터로 딱 태우더래요. 형, 1000만 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야. 굳이 형이 나한테 안 줘도 되는 돈이야. 그냥 추우면 불 떼려고 쓰는 그런 종이야, 1000만 원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너한테 뭔 정산을 해줄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의 인연이 있고 내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대당 10만 원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100대만 맞자고, 그걸로 정산을 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예. 그래서 100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운동하면서 빠따도 많이 맞았고 했으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고 진짜 얘하고는 죽을 때까지 인연이란 더 이상 없다. 내 처하고 자식 지키는 게 우선이다 싶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렇게 정산을 보자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영화에서 보듯이 막 흉악하게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철제 의자에 올라가라고 시키더래요, 사람을. 그리고 그 양손으로 종아리를 걷으라고 시킨대요. 이렇게 바지가 긴 바지니까. 아, 종아리. 그래서 종아리를 이거 훈장님한테 회초리 맞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근데 조건이 있대요. 100대를 맞는 동안 소리를 내선 안 되고 움직여선 안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시 카운트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초리질을 2살 어린 놈한테 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대를 탁 맞았는데 되게 아프긴 한데 견딜 만한 파워더래요. 그래서 이 악물고 100대는 버티자. 내 종아리가 찢어지건 어쩌건 내가 그래도 왕년에 맞았던 까락이 있는데 운동했던 까락이 있는데 버티자 하고 딱 버티는데 자 19대까지 딱 때리고 20대 때 갑자기 몇 배의 파워로 팍 날라오더래요. 종아리에 매가. 이게 사람이 방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맞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헉 하고 소리가 나오더래요. 어이구. 아유 약속을 어겼네? 다시 처음부터 정산. 그때부터 이제 풀스윙 매질이 시작이 되고 이게 못 버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미동만 감지가 돼도 다시 제로부터 시작이에요. 매질이. 그렇게 진짜로 몇백 대를 맞은지 모르겠대요. 몇백 대를 맞은지 모르겠는데 다시 몇백 대를 맞았어도 100대가 또 남아있어요. 이미. 정산이 안 끝나요. 이게. 근데 똘비가 한참 본인이 매질을 하다가 옆에 서 있는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 시켜서 매질을 하다가 내려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내려왔대요. 의자에서. 진짜 피가 막 튀겨 있고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큰 수건 하나를 던져주더래요. A한테. 그러면서 닦으려고 하니까 바닥 닦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수건으로 본인이 옆에 튄 걸 다 닦았대요. 다 닦고 나니까 똘비가 뭐해? 다시 올라가.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피 닦으라고 내려오게 시킨 거예요. 아, 끝난 게 아니라. 예, 주변 정리 좀 시키려고 내려와가지고 걸레 던져주면서 주변 정리 시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다시 매질을 하는데, 이 매질은 내가 죽기 전까지 안 끝나는구나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게 100대를 못 채워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똘비한테 빈 거예요. 똘비야.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미쳤다. 내가 너한테 똘비라고 하다니.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이사님. 저한테 자비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사정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왜 그래? 내가 진짜 나쁜 사람 같잖아. 이러지 마. 그래, 알았어. 내가 2살 선배를 회초리질 하는 것도 나쁜 것 같고, 그럼 이거는 패스한다? 얘기하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랬더니, 뒤에 이제 또 정장입은 애한테, 야, A4 용지 3장하고 펜 좀 가져와봐. 그러더래요. 갖다 주니까 혼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뭘 삑삑삑삑 쓰더래요, A4 용지에다가. 그러더니, 무릎 꿇고 있는 본인 앞에다가, 천천히 한 장씩 3개를 딱 놔주더래요. 첫 번째 종이에는 아빠, 두 번째 종이에는 엄마, 세 번째 종이에는 딸 써있더래요. 자, 3개 보이지? 내가 형한테 선택지를 3개를 줄게. 골라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듣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1번 애비 없는 자식, 2번 애미 없는 자식, 3번 자식 없는 부모. 셋 중에 뭐 할래? 그러더래요. 차라리 매질을 하라고 그랬대요. 오. 진짜 목 놓아 울면서 차라리 날 때리라고. 차라리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맞겠다고. 때리라고. 차라리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형 방금 거 나는 그래서 형 생각해가지고 나는 매질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거 패스한 건 내가 아니고 형이잖아. 얘기를 하더래요. 형 매질은 더 없어. 더 이상 절대 안 때리지. 그럼 끝났고 이 중에 형이 무조건 골라야 되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예. 뭘 생각해요? 생각하기는 내가 죽겠다고 하죠. 나 대신 다른 사람 죽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똘비가 막 웃더래요. 막 웃으면서
내가 이 천한 것들은 진짜 나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진짜 혀 깨물고 죽었어. 근데 끝까지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 봐서 막 웃더래요. 와. 근데 이제 눈물이 진짜로 막 꺼이꺼이 흘리면서 막 나니까 그 상황을 닥치니까 울고 있는데 똘비가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형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김홍국의 호랑나비 부르면서 춤 좀 춰봐 그러더래요. 일어나서 췄대요. 그 만신창이 몸에 울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거예요. 예. 팍 추니까는 똘비가 앉아 그러더래요. 무릎 꿇고 앉았대요. 무릎이 안 꿇어진대요. 그렇게 맞으면. 그래서 무릎은 꿇고 엉덩이는 든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2번 다시 내 귀에 네 얘기가 들어와서도 안 돼. 할 수 있어? 똘비가 묻더래요.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가다가 애들이 그 병원 하나 데리고 갈 거야. 거기서 간단하게 치료하고 가. 똘비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로 이사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이사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막 인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병원 잘 들려?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이사님 제가 이 정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진짜 미치겠다. 나한테 복종한다고 말한 지가 지금 1분도 안 지났다. 내가 병원 가라고 말했잖아. 근데 왜 내 말에 또 토를 달아? 하더래요. 그러더니 똘비가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1분을 안 가는 새끼야. 올라가. 매질을 그때부터 다시 당했대요. 그때부터 매질을 다시 당하고 진짜 당할 만큼 당하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간 병원 들려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고 집에 내려주더래요. 아침에 이제 본인이 만났던 그 장소. 그래도 와이프랑 애기는 살렸다.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온몸이 만신창의 상태로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한대요. 그때 와이프가 TV 앞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뭘 한참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환하게 웃고 있더래요. 이게 뭔 경우지? 하고 봤더니 예. 지금 뭐 보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침에 당신 나가고 당신 아는 그 친구 있잖아. 그 사람이 사람 보내줘가지고 나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A가 집을 나가고 똘비 쪽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그 지인들 핸드폰 주시면 바꿔다 주겠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받은 거예요. 와이프를 납치를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좋은 걸 해주고 있었고. 그렇죠. 와. 그러면서 A 입장에서는 전화를 하니까 이 직원이 받으니까 당연히 납치가 된 줄 알았고 근데 실제로는 납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핸드폰을 바꿔주겠다고 이 사람이 부자인 것도 아니까 신난다고 핸드폰을 줬던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나니까 본인이 완전히 농락을 당했구나 제대로 이걸 이제 느끼니까 와이프가 근데 몰골이 왜 이러냐고 하는데 그냥 대답도 안 듣고 다시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에서 밤새더라 울고 그냥 차에서 앉아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진 일을 겪고 더 이상 똘비가 연락이 온다든가 본인이 똘비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 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A가 운영을 하는 카센터도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장사도 괜찮게 되고 와이프가 제빵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카페를 하나 내려고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이크나 이런 거는 직접 만들고 커피 콩이랑은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대출이랑 받아가지고 한 40평 규모의 작지 않은 카페를 하나 내고 그 카페도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똘비는 기억 속에 굉장히 악몽으로 남아있는 그런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예.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카페를 이제 오픈을 하고 2-3달이 흘렀는데 단골도 어느 정도 생겼고 장사도 좀 되는데 바로 옆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래요. 1층에. 그래서 봤더니 카페더래요. 그래서 카페인가 보다. 그리고 카페가 이제 오픈을 하는데 오픈 이벤트로 그 우리 점심시간 그다음에 저녁시간 그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피크 시간 있잖아요. 그때 모든 커피 메뉴 100원 이벤트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픈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 처음에 인사하려고. 근데 이 오픈 이벤트가
3달, 4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더래요. 뭐야, 예. 그러니까는 본인 가게로는 사람이 안 와요. 본인 와. 가게로는. 그 집 가면 1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하러 간 거예요. 진즉에. 3달, 4달 가기도 전에. 여기 사장 나와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점장이 나오더래요. 무슨 일이시냐고. 나 옆에 카페 하는 사람인데 상도덕이란 게 있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사장님 오더 받고 그냥 하는 거고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저렴하게 커피를 판매를 하겠다는데 이게 불법이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고, 그리고 이때 타이밍 맞춰하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 카센터를 하는데 150m 떨어진 곳에 카센터를 하나 누가 열더래요. 누가 여는데 A가 운영하는 카센터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 이런 케미컬류를 주로 장사를 했는데 그 150m 떨어진 곳에 연 곳은 진짜로 최신식 뭐 잔유 제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고가의 오일을 도매 할아버지가 와도 못 때리는 가격으로 다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센터도 카페도 이게 지금 매달 적자인 거예요. 이 예.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이거 다 접고 은행 지금 낼 돈도 없어진 상황이 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처분을 하고 모든 걸 덮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 왔는데 같이 그 모임을 했던 사람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잘 지내냐? 그러니까 그냥 산다 그랬더니 너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그거 뒤에 다 똘비 있는 거 아냐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소스를 주더래요. 뭐라고? 그랬더니 그거 뒤에서 똘비가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너 그거 몰랐냐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더하고 똘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기 이사님 접니다 하고 전화했더니 형 참 오랜만이다. 똘비가 그게 받더래요. 전화번호도 안 바뀌어 있더래요. 이사님 저기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한번 찾아뵙고 제가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똘비가 그러니까 시간 한번 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지금 와 글더래요. 똘비가 어디로 그 어디가 어디냐면 그 4층 건물 글로 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엄청 떨리는 진짜 그 노이로제에 걸린 그 정신 상태 가지고 다시 그 건물 4층을 자기 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를 만났대요. 저기 옆에 카페랑 카센터랑 혹시 이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곳이냐고 그랬더니 몰라 내가 운영하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다 빼고 살아 그러더래요. 저기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되면은 이사님이 운영하시는 거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조금 철회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안 풀린 게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린다고 정중하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래 그래서 지금 빵꾸 난 돈이 얼마나 돼? 그러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아닙니다 이사님 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사님을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해봐. 그래서 지금 당장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은행이랑 지금 집이랑 떠내려고 하게 생긴 거 나도 다 알아. 얼마냐고.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3천이 작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돈 다 까먹고 마이너스 3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된 돈이 더 크죠. 그랬더니 똘비가 일단 3천이 있으면은 바로 이 고비는 넘길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이사님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해당 20만 원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A가 아니다고 도저히 그 기억이 떠올라도 그건 못 하겠더래요. 아니다고 이사님 제가 돈 때문에 이사님 만난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다고 이사님 그랬더니 그러면 나하고의 약속은 왜 또 어겼어?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저기 이사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가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네 이름 석자 내 귀에 들리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나한테 전화하고 내 눈앞에 네가 지금 있어? 그러더래요. 왜 약속을 어겨?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날 네가 기어 나가면서부터 너는 약속을 어길 놈인 걸 내가 알고 있었어 하면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거기서 종아리 매질을 또 당해요. 진짜 그날만큼 또 매질을 당해요. 예.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카페랑 카센터는 전부 다 널러 가게 되고 집도 날아가게 되고 와이프랑은 당연히 이혼까지 넘어가게 되고 아기는 와이프가 데리고 살게 되고 본인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거 해보려고 저걸 해보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번번이 좀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해외로 나가게 되거든요. 도피식으로 예.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면서 이 A라는 사람의 감정선이라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미루어 짐작하면서 조금 각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전해 듣게 된 게 A의 입에서 전해 들은 게 아니고 똘비 입에서 전해 들은 얘기예요, 지금. 예. A가 실제로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하고 친한 선배가 그 자리에 당구 모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당구 모임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도 그쪽 운동을 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많이 봤었던 거고. 근데 그 A라는 사람도 물론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로 갔고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고, 이 디테일한 모든 얘기는 사실 똘비 입에서 전해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똘비는 복수를 한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 일평생 그 사람이 단 한 명일 거예요. 아마 자기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복수를 하는데 일벌백계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복수를 한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도전을 하면은 적골이 날 거다. 근데 그 주변인이 된다고 하면 아무도 A 편을 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A의 편을 들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이를 각오를 하지 않고서라면. 그리고 똘비가 대한민국 사회가 조선시대랑 다를 것 같냐고. 대한민국 사회가 계급이 없는 사회 같냐고. 여기 계급 있지. 니들은 니들끼리 그 안에서 계급 나누고 싸우잖아. 나는 나대로 내 계급이 있는 거고. 근데 보이지도 않는 저 백정 같은 놈이 나한테 그 쿠사리를 줬는데 내가 그걸 놔두면 쓰겠냐고. 주변인들은 이미 A가 무슨 일을 겪고 어떤 고초를 겪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근데 그 누구도 A한테 먼저 전화를 할 용기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A한테 그 카페라든가 카센터 배우에 똘비가 있었다고 말 전하게 한 것도 몰래 전해 한 게 아니고 똘비가 시킨 거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많이 씁쓸한 얘기고. 너무 씁쓸해요, 진짜. 듣는 내내 너무 화가 나고. 예. 정말. 예, 좀 그래요, 이 얘기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되게 씁쓸하고 기분이 더러워지는 얘기여서 좀 죄송해요. 근데 무섭기도 하네요, 확실히. 이게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돈이면 되는 나라라서 그걸 인정하고 싶진 그럼요. 않지만 현실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서다가 좀 남루하신 분이 와서 맥심 커피 한 잔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커피를 드리고 그 믹스커피 스틱을 한 대여섯 개는 좀 더 챙겨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똘비가 A한테 했던 짓을 A도 자기보다 힘든 사람한테 안 했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좀 힘들고 약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짓밟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쪽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보다 사실은 더해요. 더한 것도 많은데 이 더한 거를 말하게 되면은 너무나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은 좀 아끼기로 하고, 그래서 이쯤 선에서 잘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사연을 이제 다 들으신 분들은 분노가 가득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은. 그렇죠. 당연한 거죠. 좀 걱정하실 만한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오해하실 만한 요지가 있는 게, 지금 돈꽃님이랑 그분이랑 아시는 사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돈꽃님도. 제가 직접적으로 알고, 직접적으로 저 인간관계를 맺은 적은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모이는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얼굴을 몇 번 보고 그런 거지, 저는 사실 그 일은 사실 저는 뭐 관계된 게 없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동네 꼬마님이 그분한테 잡혀가시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 얘기할 때 애초에 돌비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감출 거는 정말 많이 감췄고 자를 건 정말 많이 잘랐습니다. 일단은 동네 꼬마님 덕분에 제가 간접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똘비라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똘비 나쁜 자식아, 똘비 악마 같은 자식아, 진짜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마 댓글에도 그렇게 달릴 거예요. 똘비 이런 이상한 녀석아, 뭐 나쁜 녀석아, 온갖 이제 쌍욕들이 올라올 거니까 저는 이제 오래 살겠네요. 그래요. 저도 돈꽃키오가 됐는데. 아무튼 오래 살 것 같고 100세 아유, 이상 살 것 그럼 안 같습니다. 되는데.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수명을 주셔가지고. 아유, 또 반어법. 네, 아니에요. 진짜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진짜 돈이 무섭구나, 사람이 무섭구나, 이런 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몸 조심하십시오, 동네 꼬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무사히 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동네 꼬마님께서 이거보다 훨씬 심하대요. 저한테는 따로 얘기해 주신 거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데, 많이 이제 좀 덜 심한 거 위주로만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방송에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좀 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진짜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돈이 많은 사람이 복수를 하면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또 그런 서양 같은데요. 여러분들 욕은 편하게 하시되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빌미로 돌비라고 하지 마시고 똘비라고 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돌비라고 하면 그거는 저한테 욕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제가 삭제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